안녕하세요.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에 이은 5번째 재산세에 이어서 오늘도 재산세 2번째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2번째고요. 지난번에 23번까지 풀었으니까 오늘은 24번부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숫자 정리니까요. 숫자 너무 많죠? 숫자가 좀 생각보다 파트마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번. 우리 재산세 과세율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로 한다 그러죠. 자, 이것도 작년 34회 때 출제했는데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25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우리 토지분 재산세 그러면 납기는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세에 관계없이 9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26번째. 건축물에 대한, 자, 건축물입니다. 재산세 납기, 재산세 납기는 매년 몇 월이다? 7월이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나와 있어요. 위에 나오는 토지분은 9월이라면 건축물은 7월입니다. 33회 때는 건축물하고 토지 두 가지 다 내가지고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은근히 납기를 잘 내요,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주택에 대한, 자, 이번에는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는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죠. 반에 대해서는 매년 몇 월 달에? 7월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반은 이렇게 내고, 자, 나머지 2분의 1 반이죠. 반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기로 한다. 그래서 주택의 특징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이다. 그래서 요거는 34회 때 여기까지는 옳은 편이었어요. 자, 단서.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입니다. 자, 20만 원 이하라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부과징수하고 끝내자. 몇 월 달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9월이다. 그래서 34회 때 이 문장이 틀렸어요. 작년에는 지문이 좀 길게 나왔는데 다 나오다 보니까 위에 나오는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그건 맞는데 단서가 20만 원 이하 그러면 이게 7월로 가야지 9월이란 말씀 안 돼요. 그래서 29회 때도 이 문장이 7월인데 9월이다. 그래 틀렸고요. 작년 34회 때도 9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그래서 두 번 틀렸으니까 이 숫자들 잘 받으시면 돼요. 자,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27번 풀어봤고요. 다음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뭐 한 다음에 구분. 그 토지는 토지고지서, 건물은 건물고지서, 주택은 주택 이렇게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얼마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렇죠.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이 문장도 잘 나옵니다. 34회 때 최근에 나왔고요. 재산세에서 한 3번 출제했기 때문에 5일 전까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은근히 잘 내있는 게 5일 전까지 한 6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고지할 때는 국세지방세 다 며칠 전에 고지하라. 5일 전. 자, 다음 29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입니다. 자, 이건 숫자 2,000원보다도 뒷말 미만 2,000원까지는 내야 되고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이것도 34회 때 출제한 문제였고요.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다음 30번. 납세 의무자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과세 기준일부터 이 기준일 6월 1일부터 며칠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자초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될까요? 15일 줍니다. 그럼 기준일부터 15일이니까 대략 6월 15일까지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하면 신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0번은 15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31번.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얼마를 초과하냐면 이 토지와 건축물은 일명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요. 우리 세부담 상한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는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얼마?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부액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없는 걸 하겠다. 그러니까 2023년도 만약에 200만 원이 납부했다면 2024년도에는 최대 100분의 150이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다. 그 이상 초과되는 건 없는 걸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었고요. 다만 올해 개정된 거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없고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은 주택 상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에요. 주택은 과세 표준 상한액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쓰기 때문에 과세 표준 상한 제도를 쓰니까 올해부터는 주택은 세부담 상한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에 대해서만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 포함해서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분할 납부, 줄여서 분납이라는 제도인데 분할 납부하려면 재산세는 얼마 초과해야 돼요? 250만 원을 초과하되. 자, 개월수입니다. 분납 기간은 얼마 동안? 그렇죠. 3개월 이내에 분납한다. 이것도 2024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 전에는 이게 2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로 개정이 됐으니까 재산세 분납 기간 그러면 3개월이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33번.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인 경우 최대 얼마 세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300만 원이면 우선 얼마 먼저 내고 250만 원 먼저 내고 초과한 얼마를 50만 원을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은 300만 원 중 250만 원은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초과된 금액인 50만 원만 3개월 동안 분납을 해주겠다. 그래서 분납을 가는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3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 가로 닫고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어느 구역? 그렇죠.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물납을 허가하는 금액은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1,000만 원 초과입니다. 위에 나오는 분납은 250만 원 초과인데 물납은 얼마 초과할 거? 1,000만 원 초과. 그래야지 물납할 수 있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자, 34번은 물납에 대한 거고요. 자, 35번.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언제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물납을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니까 납부기한이 뭐 7월 말이 될 수도 있고 9월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전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조사해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겠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10일 전까지입니다. 자, 다음 36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납세 의무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허가를 5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며칠 이내다? 5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며칠?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통지는 5일 안에 일어납니다. 자, 37번. 물납 허가 또는 물납 신청 부동산 변경 허가를 부동산을 변경해서 허가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요. 10일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재신청할 때 변경 신청할 때 이때 10일 안에 하라. 그리고 해당 시장군수는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느냐 5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통지 받으면은 이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며칠 안에 5일 안에 등기소에 등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시장군수가 무슨 통지, 불허가 통지, 허가 통지가 안 나왔을 때 받은 납세 의무자는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것도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 불허가 통지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0일 안에 재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8번이었고요. 자, 39번.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액, 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 그렇죠.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한다. 6월 1일 날이 이 평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과거에 12월 31일 이 말도 틀렸고요. 물납 허가일이 아니에요. 물납 허가일도 틀린 말. 그냥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인데 뭐에 한다? 시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9번은 6월 1일 현재 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40번.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제외하고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인데 요 100분의 몇을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4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산세 납부유예. 납부유예가 새로 신설했죠. 2023년 3월 14일부터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납부기한 만료. 납부기한이니까 뭐 7월 30일이라든지 9월 30일이 되겠죠.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냐. 3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3일 전. 그러면 이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럼 42번. 이 과세면제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해요. 다주택자나 토지 건물은 안 되고요. 오로지 1세대 1주택자만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세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한 자는 1세 주택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냐면 5년 이상 보유자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거나니까 60세이거나 연세가 고령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60세는 안 됐지만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43번은요. 해당 연도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 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느냐. 1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 초과할 거. 1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유예가 안 되고요. 100만 원 초과하면 납부유예 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44번. 과세연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부소지는 무슨 합산한다? 별도 합산인데 철거 멸실인데 그게 과세 기준입니다. 현재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하고요. 만약에 6개월이 경과했다면 무슨 과세하느냐면 종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별도 합산, 6개월이 경과하면 종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건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철거 멸실됐어도 이 기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철거했으면 별도 합산, 6개월이 지나서 경과해서 철거했으면 종합산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44번이었고요. 자, 45번. 건축물 시가편액이 해당 부소의 시가편액에 몇 분의 몇에 미달하는 가액 미달 건물인데 이때는 100분의 2에 미달하면 건축물 부소유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 한다? 제외한 부수토지는 무슨 과세하느냐? 종합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닥 면적 그러면 별도 합산 과세 그래야 되고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수토지는 종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4번하고 45번은 토지에 대한 구분 중 우리 6개월 경과 여부 100분의 2 가입니다. 이런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도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이 숫자라는 게 세법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숫자가 은근히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